권영주의 카좋다. 안녕하십니까. 카좋다 권영주입니다. 요즘 자동차에 전기동력 활용한 친환경차가 본물처럼 쏟아집니다. 그런데 100년 전에도 전기차가 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1900년대 초반 뉴욕에 전기 택시까지 등장했었습니다. 시끄럽고 시동 걸기 불편했던 증기차, 가솔린차를 대신해 등장했던 것이죠. 그런데 한순간 전기차들이 사라졌습니다. 왜 없어졌을까요? 그 배경에는 에너지 싸움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스타트 카톡, 에너지 전쟁입니다. 100년 전 각 정유사가 곳곳에 주유소 세웠지만 전기는 전봇대 세워 연결해야 되니까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겁니다. 게다가 자동차 회사가 고속도로 건설을 부추겼고 주유소가 휴게소마다 생기면서 전기차는 도태됐습니다. 당시 에너지 전쟁은 정유사가 승리했습니다. 그럼 100년이 지난 지금 어떨까요? 환경이 문제되자 다시 전기차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가솔린차를 이길 날이 올까요? 카좋다는 앞으로 20년 이내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함께 지켜보시죠. 20년 이후까지 함께할 국내 최초 자동차 라디오쇼 YTN 라디오 권영주의 카좋다. 엔진 스타트. 국내 최초 라디오 자동차 쇼 권영주의 카좋다. 베럴 앤 디퍼런트 르노 삼성 자동차와 함께합니다. 이 사람 만나고 싶었습니다. 자동차 그리고 사람 카토크. 2015년 새해 첫 번째 주 국내 최초의 라디오쇼 YTN 권영주의 카좋다에서는 새해 특집으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말한다라는 주제의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어제는 세계 전기자동차협회 외바 회장이자 차세대 자동차 분야 대가인 선우명호 한양대 부총장과 함께 한국 자동차 미래를 짚어봤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은 현장에서 한국 자동차 발전을 이끌어가는 분을 초대했습니다. 바로 박동훈 르노 삼성 자동차 부사장이 나오셨습니다. 지난 개편 특집에는 이제 박공재 현대자동차 부사장 모셨었는데 오늘도 이제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말씀을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좀 주세요. 복 좀 주시면서 많이 받으라고 하셔야죠. 자, 2015년 새해입니다. 작년에 사실 이 부사장님께서 르노 삼성이라는 자동차로 옮긴 다음에 오롯이 1년을 보냈어요. 첫 해였고 전반적으로 이제 나름의 이 판매 활동, 경영 활동을 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항상 그 지나고 나서 평가를 하면은 100% 만족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난 1년 동안에 그 회사가 좀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네. 나름대로는 상당히 좀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그 르노 삼성이 어쨌든 지난해 약진을 좀 했어요. 그건 뭐 이미 결과로는 나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국내 시장은 뭐 잘 아시겠지만 현대기아차가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르노 삼성이 이제 조금씩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은 좀 어땠던 것 같습니까? 지난해 일단 평가를 좀 하시죠.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진짜 치열한 그 경쟁이 있었고요. 특히 연말 가까워 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네. 그 경쟁이 치열한 상황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마감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근데 앞으로도 자동차 시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가지 않을까. 특히 수입 자동차의 그 증가 추세가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만만치가 않게 쭉쭉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 수입차를 놓고 본다면 한 초창기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something special이라는 something special. 그런 개념으로 수입차를 많이 샀는데 비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지난 한 2, 3년 전, 3, 4년 전서부터는 something different를 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 현대자동차 위주로 습관이 돼 있었던 고객들이 밥 말고 국수도 먹고 싶고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는 분들이 점점 많다 보니까 시장이 차츰 그 전에는 뭐 한 우리나라 국산차 업체 5개 정도가 경쟁을 하던 시장이 모든 수입차 업체들이 똑같이 들어와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마케팅도 그렇고 또 세일즈 네트워크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좀 경쟁이 치열해지는 네. 것 같고요. 수입차 업체들도 이제 그동안은 정비 쪽에 상당히 문제점들을 많이 불만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많이 개선이 돼가고 있다 하는 걸 느끼겠거든요. 네. 판매가 늘어나게 되면 뭐 그들의 부품 가격도 줄어들게 돼 있고 그 부품 마진도 줄어들게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모의 경제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되는 시점이 아닌가. 물론 브랜드에 따라서 이미 거기에 도달한 브랜드도 있고 그렇지 않은 브랜드들도 있지만 이제는 몇몇 브랜드는 하나의 자동차 브랜드로서 한국 시장에서 국산차 브랜드랑 경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지난해에 상당히 그 치열한 시장에서 수입차와 국산차가 경쟁을 많이 했고 수입차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르노 삼성 자동차는 딱 중간인 것 같아요. 수입차가 증가하면 도움이 되죠.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않아요? 네. 르노 삼성 자동차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산 자동차를 국내에서 생산함과 동시에 완성 자동차를 해외에서 수입으로 해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수입차 회사이자 국산차 회사라는 매우 독특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입차가 증가하는 것과 국산차가 줄어드는 것 또는 국산차가 증가하는 것과 수입차가 줄어드는 것 이 사이에서 얼마든지 저울질할 수 있는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게 이제 르노 삼성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장점으로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특히 이제 르노 삼성은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하고 또 판매 채널이라든가 제품을 공유할 수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르노 삼성 자동차 부산 공장에서 만드는 차가 해외로 수출이 되고 그렇죠. 네. 네. 또 우리는 그 스페인에서 만드는 QM3 같은 차를 가지고 들어오고 또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었던 르노 삼성 고유의 모델들 판매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렇죠. 아마 다른 회사들도 결국은 이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국내에서는 좀 재미나요. 히트를 쳤던 QM3 같은 경우에도 수입차라는 이미지 이득을 좀 보긴 한 것 같죠. 저는 그 2014년에 세 가지 키워드를 자동차 시장에서 꼽으라 그런다면 저는 디젤이 하나의 큰 그 화두가 되리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수입차. 수입차. 그 세 번째는 연비. 이 세 가지가 2014년에 그 자동차의 화두였다고 저는 보는데 공교롭게도 QM3가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키고 있는 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저희가 수입 물량이 딸려갖고 상당히 오랜 동안 고객들께서 대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우리도 예측을 잘못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연말을 기해 가지고 그 QM3에 대한 그 물량 부족 사태는 해결이 됐고요. 네. QM3는 앞으로도 상당히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 기간 베스트셀러 리스트 중에 들어갈 수 있는 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내 시장에서 단순히 르노 삼성 자동차의 부사장 위치로서가 아니라 수입차에도 오래 몸담으셨고 또 이제 국내 자동차 회사에서도 지금 이제 인생의 정열을 불태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면 그냥 한국의 자동차 시장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건 수입차를 타는 사람과 국산차를 타는 사람의 차이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참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다. 어떻게 좀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몇 년 전에 고객은 왕이다라는 고객은 왕이었죠. 그 분위기가 가장 아주 강하게 시장에 정착된 곳이 한국 시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완전 왕이군요. 그냥. 완전 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의 보이스, 그러니까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지고 또 여기에 맞춰서 자동차 회사도 제품과 서비스를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제가 해석을 하고 있죠. 그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요. 고객들의 그 요구가 워낙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목소리 커요. 우리보다 자동차 쪽에 있어서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제가 말씀드린 선진국은 역사가 오래됐다는 얘기죠. 그런 데서는 별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크게 브랜드에 데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정비나 서비스 쪽에서 진짜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크게 당하는 수가 있거든요. 회사가 심각한 위기에도 몰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전에 만전을 기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고객들의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의 자동차 서비스가 말씀하신 선진국, 우리보다 역사가 조금 오래된 그런 나라들보다 훨씬 더 잘 돼 있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훨씬 잘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고객들의 눈높이는 그보다 더 높이가 더 높은 있다는 거예요. 얘기죠. 네. 르노 삼성 자동차 얘기를 좀 해볼까요? 르노 삼성 자동차로 오시니까 이제 1년 됐습니다. 기업 문화가 좀 어떻습니까? 딱 뭐라고 한마디로 잘라서 얘기하기는 어렵죠. 원래는 그렇지 않았으리라고 보는데 이 회사가 지난 한 3, 4년 동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많이 어려웠었죠.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또 많은 그 쇼룸이라든가 전시장 같은 것도 많이 축소가 되고 회사가 이렇게 좀 축소되는 무드였었는데 네. 일단은 그 축소 내지는 이게 하강 곡선은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아,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뒤따라왔던 것 같아요. 근데 르노 삼성이라는 자동차의 그 문화 중에 하나가 회사를 위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희생을 쉽게 할 그런 마음의 자세들이 돼 있었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QM3 같은 제품도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차츰 이제 된다. 그 전에는 좀 굉장히 패배 의식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요즘은 작년에는 마켓에서 그 평가한 네. 평가 지수가 서비스, 판매 전부 다 1위를 달성했습니다. 서비스는 꽤 오랜 기간 1위를 하신 것 같아요. 판매가 13년 연속 1위를 했죠. 그러니까는 이 고객에 대한 충성도라든가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조직이라는 얘기죠. 물론 고객분들이 느끼시기에는 그렇지 않으실지도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진짜 열심히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회사를 옮기고 나서 일단은 힘든 회사에 한번 와서 뭔가 좀 해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범 답안을 말씀해 주세요. 사실 르노 삼성 자동차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예전에 비해서 뭐 제품력이 많이 떨어진다. 실제로 그런 평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아픈 비판들이 좀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던 부분도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는 계속해서 개선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품질력이라고 네. 보여지는데 그걸 놓치게 되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절박함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더 강화를 해나가고 있는 중이고 문제는 이제 제품의 다양성에 대한 제품의 다양성. 거기가 지금 저희가 조금 떨어집니다. 근데 그 다양성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QM3 같은 차를 들여왔던 거고요. 2016년서부터는 저희가 이제 새로운 제품들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년이죠. 그렇죠. 네. 네. 내년 이제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면서 새로운 수입차도 포함이 되나요? 하겠다는 연구는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뭘 그거는 하나 좀 얻어갈까 했더니 거기서 더 이상 디테일하게 그렇죠. 알겠습니다.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천기 누설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지금 YTN 라디오 권영주의 카조타 새해 특집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말한다 두 번째 시간 박동은 르노 삼성 자동차 부사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 뭐 타세요? SM7. 당연히 뭐 회사에서 나온 차. 자동차 언제부터 좋아하셨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차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 지난번에 저 이코노미스트 조용탁 기자가 부사장님 경영 평가를 하면서 네. 일하라고 유럽 보내놨더니 집 지으라고 유럽 보내놨더니 집은 안 짓고 차만 가지고 들어왔더라. 이렇게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맞는 얘기입니까? 글쎄요, 저는 그 당시에는 이제 건설회사에서 그 중동에 있는 프로젝트 그 지원하기 위해서 네. 유럽에 지사에 나가 있었는데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서 굉장히 유럽은 차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죠. 네.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차를 굉장히 많이 탔어요. 이것저것 다 타보고 들어와서 이제 제가 그 당시 자동차 시장이 개방이 되면서 한 브랜드를 맡게 됐었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내가 자동차 사업을 하려면 차에 대한 나의 눈높이가 그 고객들의 눈높이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안 되겠다 그렇죠, 하는 그렇죠.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읽고 있었던 자동차에 관한 잡지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눈높이를 고객의 눈높이에 그렇죠, 맞추기 그렇죠. 위해서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거의 끊다시피 했는데 그 이후로는 자동차가 저의 그 취미가 아닌 생업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자동차를 아직도 사랑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대담을 하고 있는데요. 질문도 들어오네요. 예. 르노 삼성 자동차의 라이벌이 어디냐? 저는 현대자동차를 르노 삼성의 라이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럼 그냥 같은 그냥 동료 회사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자동차 시장은 현대자동차가 만들어 놓은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기 기아 자동차도 있었고 대우 자동차도 있었어요. 어쨌든 최종 승자였으니까. 그리고 또 현대자동차가 한국 자동차 산업이 국제적으로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데 공헌한 바가 저는 가장 크다고 봅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건 뭐 숨길 수 없는 사실이고요. 라이벌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라이벌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르노 삼성의 위치는 현대자동차가 좀 눈치를 볼 수 있는 위치까지는 가야 되겠다. 적어도 적어도 라이벌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건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이미 눈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공식 기자회견 최근 하셨죠? 3가지 약속을 하셨다면서요? 예. 작년에 한 게 아니고 재작년에 한 재작년에 2014년도에 그 3가지 약속이 지켜졌나요? 3가지 약속이 뭐였죠? 2013년도에 제가 르노 삼성으로 이적하고 나서 이적. 이적했습니다. 이적. 그 기자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오셨었는데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르노 삼성이 살기 위해서는 일단 SM7이 살아나야 된다.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저도 있었어요. 예. 그다음에 우리 르노 삼성이 약점을 보이고 있는 시장이 LPG 시장이다. 그래서 택시를 비롯한 LPG 시장을 좀 다시 신경을 쓰겠다. 그리고 이제 QM3가 이제 새 차가 나오니까 이 차를 어떻게 해서 성공시키겠다 하는 그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평을 해보자면 일단 잘 된 거부터. 예. QM3는 8,000대 정도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18,000대까지 갔으니까. 이건 뭐 잘된 수준이 아니고 이거 대박 친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SM7 판매량을 끌어올리겠다는 얘기를 했던 것은 자동차 회사가 성공을 하려면 모델 라인업에서 제일 상위에 있는 모델이 플래그십이 잘 팔려야지만 그 브랜드가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SM7을 좀 잘 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랬다가 작년 9월 달에 SM7 노바가 나오면서 일단은 그때 그 비가 왔는데 어떤 기자분이 저한테 덕담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내린 빗방울 숫자만큼 차를 많이 파세요. 제가 그 말을 그대로 올라가서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빗방울만큼은 못 팔았고 판매량이 한 2배에서 3배 정도는 늘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2배, 3배 늘은 거는 그 앞에까지 판매량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올라간 건데 어쨌든 다시 살아나는 기미를 보였다 하는 게 이제 저로서는 좀 2가지 약속은 지키셨네요. 나머지 1가지 SM5 택시는 이건 못 지키신 거네요. 이건 못 지켰는데 저희가 작년에 발표했다시피 LPG 차는 트렁크 탱크가 큰 게 들어가다 보니까 짐을 실질 못하지 않습니까? 연료 탱크가 길게 들어가죠. 그 연료 탱크를 그 밑에 스페어 타이어 자리로 내려놓는 그 도넛형 탱크를 장착한 차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LPG 탱크가 일자로 긴 게 아니고 우리가 도너츠 생각하시면 돼요. 도너츠 형태로 동그랗게 만들어서 스페어 타이어 잘 집어넣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트렁크 공간이 엄청 넓어지겠는데요? 트렁크가 보통 다른 차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차를 내놓으면서 LPG 시장을 제가 작년엔 못했고 금년에 다시 한번 LPG 시장에 도전을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거 뭐 지금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택시뿐만이 아니라 LPG 차는 그 장애우들께서 타시는데 휠체어 같은 거. 휠체어가 지금 LPG 차에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죠. 근데 이 차는 휠체어가 들어가거든요.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제 교통 약자들을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 QM3가 유럽보다 싸게 들어왔다 이런 얘기는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판매 가격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은 싸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제가 봐도 사실이었던 것 같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올해 그러니까 2015년 판매는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2만 5천 대 정도. QM3만. 예. 2014년에 QM3가 18,000대. 그리고 금년에는 한 2만 5천 대 정도는 가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전체 볼륨은 얼마나 늘어나는 거예요? 2014년에 몇 대를 하셨고 2015년에는 그럼 몇 대를 하신다는 겁니까? 전체 볼륨 말씀하시는 거죠? 2014년에 8만 대 정도 했고요. 8만 대 정확히 끊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도 2013년에 6만 대에서 8만 대면 많이 늘어난 거예요. 2만 대면 아이고 2만 대 어디서 팔아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지금 그러니까 했습니다. 2만 대 그 소비자들 분들이 2만 대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2만 대면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자동차가 눈에 띌 정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당한 양이죠. QM3 같은 경우에는 18,000대 정도가 이제 깔렸으니까 지금부터는 눈에 띄는 시기가 온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많이 팔 수 있다 이렇게 맞아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2만 5천 대 정도까지 받습니다. 그럼 전체 볼륨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나요? 전체 볼륨은 저희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해가 2016년이거든요. 2016년 내년. 네. 작년에 8만 대를 하면서 캐파시티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캐파시티라는 거는 판매 인력, 그리고 판매 거점 이런 숫자가 우리가 지금 굉장히 부족합니다. 다른 데 비해서.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영업 인력 숫자가 한 1,90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더 늘려야지만 되는 입장이고 그 늘리는데 금년에는 좀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6년이 된다면은 그때는 판매 대수를 좀 더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 준비 기간이라고 저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2015년에. 2015년에 그렇다고 판매를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년 대비. 그렇죠. 그 8만 대에서 8만 5천 대 정도까지는 돼야 되지 나름대로 않을까. 이렇게 뭐 크게 잡고 계시는 않네요. 나름대로 좀 보수적으로 조금 보고 계시네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판매 대수만 목표를 높게 잡는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6만 대에서 8만 대를 갈 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8만 대에서 더 늘어나는 거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만 더 늘어나는데 그 준비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영업하는 사람들의 숫자라든가 거점의 숫자도 중요하고 또 우리 정비 시스템도 거기에 맞춰서 갖춰야지 되겠고 하다 보니까 2015년은 한 단계 더 점프를 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 보는 거죠. 또 하나 필요한 게 바로 신제품 아닙니까? 그렇죠. 신제품. 신제품은 2016년에 기대해 주십시오. 아니 2015년 되는 거 아무도 안 나와요?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지금 저희가 신제품이라고 내올 수 있는 거는 뭐 페이스리프트라든가 이런 거는 빼고 그래요. 풀 모델 체인지는 2016년 당장 며칠 뒤에 SM5 부분 변경 나오죠. 예. 그 차에 뭐 획기적인 경쟁력이 뭐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도넛 탱크 그게 이제 LPG 차량에는 장착이 되고요. 올해는 르노 삼성 자동차에서 중형 LPG 시장에 아주 올인하는 분위기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죠. 이제 택시나 LPG 시장을 좀 건드려야 된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택시 LPG 시장은 사실 현대 자동차가 거의 뭐 혼자 하고 97% 98% 보시면 돼요. 근데 뭐 고객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의 아주 좋은 그 대안으로서 좀 시장을 공략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르노 삼성 자동차 부사장으로서 그리고 국내에서 자동차 수입차 국산차 오래 한 입장에서 보면 수입차 전망도 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섣불리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데 물론 곤란한 입장이긴 하지만 이쪽 저쪽 다 싸워서 서로 뺏어먹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차가 계속 지금 시장을 넓혀나가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현대기아뿐만이 아니라 르노 삼성 자동차도 나름대로 대응이 좀 필요할 테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제가 만약 아직까지 수입차를 하고 있다면 저는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 그 세그먼트 구조를 놓고 보면은요 비어있는 세그먼트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QM3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기존의 세그먼트에는 없었던 차거든요. 그러니까 틈새를 공략을 한 거고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의 세그먼트는 한 회사가 사실은 다 주도를 해왔다고 만들어왔죠. 만들어 온 거죠. 근데 그들이 다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어있는 시장들이 있습니다. 소형 쪽이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유럽이라든가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굉장히 그 경차라든가 소형차 쪽에 기술력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쪽 그 경차 쪽이 크게 발달을 안 하고 모델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반대로 본다면 그 소입 소형차를 막기 위해서 르노 삼성자동차도 분명히 소형차 제품군을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맞불을 놔야죠. 맞불을 놓으면은 르노 본사에 있는 제품군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그게 이제 르노 삼성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장점이죠. 예. 저희가 특화돼서 저희가 그 여기서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고 수출할 수 있는 쪽에 우리는 집중을 하고 네. 우리가 커버하지 못하는 세그먼트는 르노 닛산 알라이언스에서 있는 차들을 갖고 들어와서 판매를 한다 하는 것이 우리가 다른 자동차 현재까지는 다른 자동차 회사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한 이점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점을 100% 활용을 해야 되겠죠. 뭐 최근에 나오는 뭐 SM1이나 뭐 이런 얘기들이 그냥 시중에 놔두는 풍문만은 아니고 이게 검토를 해보면 충분히 현실도 가능한 얘기다. 그런 말은 한 번도 르노 삼성에서 그래요.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저 르노 삼성 자동차는 SM1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인터넷에 놔두는 풍문일 뿐입니다. 소형차를 염두에 둘 뿐입니다. 소형차 만드는 게 뭐 쉬울 것 같지만 소형차 만드는 데는 또 소형차 만드는 기술력이 있어야지 맞아요. 되거든요. 컴팩트하게 설계를 해야 되고 네, 그것을 싸게 만들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맞아요. 얘기죠. 그게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가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한국 자동차 산업을 진단하면서 전기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전기차 많이 밀고 있잖아요. 네. 올해 몇 대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사실 아직까지는 전기 자동차는 정부의 보조금에 따라서 시장의 크기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몇 대라고 지금 목표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서 팔리는 전기차의 한 35%인지 40% 정도를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0대 중에 4대는 먹어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얘기군요. 네. 이미 뭐 그 정도 점유율을 하고 있지 않나요? 지난번 제주도에서 전기차 보급할 때 뭐 많은 사람들이 SM3를 선택을 해서 그때 뭐 선택률이 거의 80% 가까이 됐었죠. 네, 근데 작년 그 전기차 시장의 한 35% 정도를 르노 삼성이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 르노 삼성뿐만이 아니라 닛산을 포함해서 전기차가 앞으로 대세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언제쯤 대세가 될까요? 아직까지 뭐 부정적인 시각도 많고 그런데 글쎄요. 그거는 누구도 아직까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전기차가 아직까지는 개발 단계에 있고 특히 그 배터리 기술에 따라서 크게 좌우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배터리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죠. 예. 그 가격이 비싼 이유는 아직까지 이 차가 전기차가 많이 팔리지가 않기 때문에 비싼 거고 판매가 많이 일어나게 되면 배터리 가격이 상대적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그 각국에서 정부가 배터리를 가격을 낮추기 위한 그 하나의 방안으로 전기차에 대한 그 세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기술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국가적인 그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좀 더 전기차에 대한 그 배려를 많이 해주신다면 전기차의 발전에도 빨리 좀 속도가 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이죠. 네. 2015년 올해 계획. 소비자들에게 적어도 르노 삼성 자동차의 일원으로서 이것만큼은 약속할 수 있다. 공약을 한번 던지시죠. 일단 계획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5년은 우리가 그동안에 약해졌던 체력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지금부터 이제 다시 근육 운동을 해서 축구 선수로서 운동장에 나가 뛸 수 있을 정도의 그 재활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닭가슴살만 먹어야 되는데요. 어쨌든 뭐 판매도 열심히 하고요. 그런 게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르노 삼성에서 저를 필요로 하는 만큼 건강 유지 잘해가지고 계속해서 뛸 수 있는. 뭐 지금도 뭐 피부 좋으세요.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약속하시겠습니까? 소비자들께 드리고 싶은 약속은 저희는 품질로서 고객들한테 보답을 해드리겠다 하는 것이 뭐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하나의 그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품질뿐만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회사를 다시 살려놓겠다 하는 식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금년에 하는 것도 잘 지켜봐 주시고 성원을 해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한마디로 소비자들에게는 르노 삼성 자동차를 구입하면 타는 기간 동안 앞에 보닛 직접 열릴 없을 것이다. 품질. 근데요, 그거는요. 자동차는 고장이 나게 돼 있거든요. 나게 돼 있죠. 그래서 왜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워런티를 제공합니까? 그거는 뭐 몇만 개의 부품 중에서 하나가 어떻게 잘못되면은 차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워런티를 제공하는 거고, 워런티를 제공한다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차는 100% 완벽한 차가 아니다는 거 반증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90%, 95% 정도 완벽한 차면 좋은 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은 그 빠진 5%, 10% 정도를 저희 영업하는 친구들이라든가 정비하는 친구들이 그거를 10 내지 15를 더 거기다 집어넣어서 100점짜리가 아닌 110점짜리 차로 만드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자, 오늘 여러분들 잘 들으셨습니까? 권영주의 카조타에서 마련한 새 특집,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말하는 두 번째 시간, 르노 삼성 자동차 박동훈 부사장님 모시고 지금까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마 카조타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또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내 최초 라디오 자동차 전문 방송 권영주의 카조타를 듣고 계십니다. 아, 이 방송 다시 한번 듣고 싶은데, 꼭 다시 한번 듣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시다고요? 있습니다. 권영주의 카조타 다시 듣기. 우선 YTN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카조타 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가 딱! 전문 보기로 들어가시면 더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눈앞에 카조타 방송이? 네, 그렇습니다. YTN 라디오 최초로 시도하는 보이는 라디오가 YTN 홈페이지 권영주의 카조타에서 제공됩니다. 권영주의 카조타 다시 듣기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팟캐스트인데요. 카조타로 검색을 하시고요. 세 번째, 페이스북에서 카조타로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좋아요를 꼭 누르시면 카조타 팬 자격으로 다시 듣기, 보이는 라디오, 전문 보기, 방송 현장 뒷이야기 등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영주의 카조타, 다시 보고 다시 듣는 방법. 좋다 좋아. 참, 보이는 라디오는 유튜브 YTN 라디오 채널에서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즐감. 국내 최초 라디오 자동차 쇼 권영주의 카조타, 배럴 앤 디퍼런트, 르노 삼성 자동차와 함께합니다. 왜 이렇게 막히지? 왜 이리 차가 많은 거야? 운전하면서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몇 가지 숫자 보면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연간 신차 판매량은 162만 대입니다. 반면에 연간 폐차되는 자동차는 73만 대입니다. 160만 대 판매되고 73만 대 폐차되니 87만 대가 남죠. 길은 그대로인데 자동차만 늘어나니 밀릴 수밖에요. 자동차 많이 팔리니 자동차 회사만 좋겠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실은 자동차에 붙은 세금도 많아서 정부도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2000cc 초과하는 차의 개별 소비세가 1% 인하되고요. 친환경차 확산으로 배기량 줄면서 세수가 감소하니까 정부가 죽는 소리 합니다. 그러면서 배기량 기준의 전통적 자동차 분류 체계를 바꿔보자며 꼼수를 부립니다. 이제 필수품이 된 자동차에 사치성 소비 품목에나 붙는 특별 소비세가 붙는 것도 억울한데 세금 인상이라니. 자동차 보유자가 무슨 밥입니까? 한번 대들어 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권영주의 반전 드라이빙 뮤직. 유쾌하니 부르는 신나는 곡. 길들여지고 싶은 남자. 아, 길들여줘. 길들여지고 싶은 남자.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권영주의 카조타 이제 파킹.
날 찾고 싶었어. 아침에 눈 뜨면 네 얼굴을 보며 키스로 하루를 시작할 거야. 너와 나는 하늘이 내려준 아담과 이브인 거야. 저녁에는 너의 남자로 길들여 지고 싶은 남자. 오늘도 너만 보고 질주한다. 내 사랑 받아줘. 영원히 네 모습이 되어줄게. 사랑을 받아줘. 오늘도 너에게로 달려간다. 불타는 이 가슴 길들여 지고 싶은 남자. 널 묶어놓고 너의 안에서 행복한 날 찾고 싶었어. 아침에 눈 뜨면 네 얼굴을 보며 키스로 하루를 시작할 거야. 너와 나는 하늘이 내려준 아담과 이브인 거야. 저녁에는 너의 남자로 길들여 지고 싶은 남자. 오늘도 너만 보고 질주한다. 내 사랑 받아줘. 영원히 네 모습이 되어줄게. 사랑을 받아줘. 오늘도 너에게로 달려간다. 불타는 이 가슴 길들여 지고 싶은 남자.